네,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오후 3시 30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주식 선생님이자 국제금융투자 전문가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호 교수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뵙는데 화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도 말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초강력 금융 제재를 꺼냈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라는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한 며칠 거슬러 올라가서 좀 요걸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자마자 미국 주도로 이제 1차 제재를 했죠. 그래서 네. 큰 의미는 없는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런 그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대책이어서 이제 그거는 실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나온 것이 2차 대책이고 매우 강력한 제재이고 결국 러시아를 고립화시키겠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한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네. 원유, 가스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6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외환 보유고 순위 4위인데 물론 모든 게 다 달러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을 일단 막았고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파워풀한 대책인데 전 세계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은행 간에 전 세계 이제 11,000개 은행들이 서로 상호간 송금을 할 때 이제 쓰는 걸 스위프트 코드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러시아 은행들 일부를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 영국, EU, 캐나다, 이제 일본까지 동참을 한다는데 아주 뭐 파워풀한 거죠. 가령 외국에서 저 이남우 교수한테 송금을 하려면 네. 제 국민은행 계좌로 하려면 8자리 CZ로 시작하는 8자리 국민은행 스위프트 코드를 넣어야지 송금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거꾸로 저희가 미국이나 러시아로 송금하려면 현지에 있는 은행, 그다음에 지점에 그 고유의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스위프트 코드인데 여기서 퇴출이 되면 결국 그 경제랑 금융이 거의 국제적으로 고립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강력한 대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강력한 대책이 나온 게 약간 뭐 이건 심볼릭하긴 한데 푸틴과 그 강요들한테 이제 그 해외 자산을 동결을 하겠다. 그래서 뭐 푸틴이 월급은 한 1억 좀 넘는데 해외에 뭐 100조 원 넘는 돈이 있다고 하죠. 뭐 그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상징적인 왜냐하면 어떤 나라의 그 원수 정상을 직접 제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도 푸틴도 이번에 상당히 서구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낸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러시아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달러 보유를 좀 줄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럼 러시아가 좀 버틸 기간이 늘어나는 걸까요?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난 한 10년 동안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환 보유고 아까 말씀드린 한 6,400억 달러 중 달러가 한 14, 5%, 유로화가 35%니까 상당히 많이 줄였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네. 일상적인 수출입 아니면 금융기관의 거래 아니면 심지어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 국제 그 송금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위프트 결제 거래에서 퇴출시켰다는 거는 과거에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파워풀한 거고 상당히 그
이번에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우리 서구들이 매겼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니까 오히려 전 세계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나왔을 때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는데 과거 데이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큰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가가 급락한 후 점진적으로 한 달, 세 달, 6개월, 12개월 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을 과거에 보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그 나라 아니면 그 기업의 과거 현재가 녹아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이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그런 의지, 그런 속내에는 1, 2년 전부터 알려졌고 실제 외신에는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일면 기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중전으로 공군을 투입해서 점령을 할 건지 육군을 투입할 건지 이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많이 반영됐고 특히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전쟁 발발 전까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국지전 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그 가정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2020년 초에 확진자는 늘고 사망자는 늘었지만 오히려 전 세계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있고 국내에서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그 작년 초에 9만 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작년 4분기에 이익의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네. 미래를 항상 똑똑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로 똑똑한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이미 반영을 했고 그게 현실화됨으로써 오히려 주가는 좀 가벼워지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주가가 뭐 미국 주가든 유럽 주가든 한국 주가가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고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의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이제 월가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가령 이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제가 표현을 빌리면 네. 그렇게 크진 않다. 음. 오히려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앞마당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유럽이 훨씬 경제에 충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경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원유가 지금 이제 한 100달러쯤 하죠. 네. 배럴당. 여기서 10달러, 10%가 상승하면 그 GDP,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1 퍼센티지 포인트. 그러니까 별로 음. 크지가 않죠. 네. 물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0.2 퍼센티지 포인트 올라간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어떻게 금리 상승으로 이것을 제어하느냐인데 실제 3월에 이제 그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할 텐데 네. 불과 2, 3주 전만 해도 50bp, 0.5 퍼센티지 포인트를 전격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미국 연준이 금융 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0.25%를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음. 있어서는 조금 매파적인 금리 인상이 좀 둔화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국보다는 저희가 좀 충격을 입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러한 이벤트의 레버리지가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래서 네. 러시아와 직접 교역 규모는 크지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재료로 니온가스 같은 걸 쓰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일부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다변화 노력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직접적인 그런 교육을 통한 충격보다는 아마 원유나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유가에 아주 민감하니까 네. 조금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이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그렇죠. 23만 대 규모의 현지 공장이 있고 꽤 크죠. 현대 네. 자동차가 한 400만 대 작년에 생산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랑 LG전자 같은 데가 가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은 뭐 화장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데가 좀 이루어지니까 이런 데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미국보다는 우리가 좀 경제적인 그런 충격 그 악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충격이 조금 더 클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애플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애플이 서학개미 보유 종목 2위인데 이번 주 4일에 이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건 중에 CEO인 팀 쿡의 1,200억 원대 보상안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금액이 정말 큰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학개미가 이제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의 대부분인데 한 100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등이 테슬라고 이제 2등이 애플인데 뭐 애플이 지난 뭐 몇 년 동안 경영 성과도 좋았고 주가도 꾸준히 상승해서 대부분 해피하실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같이 애플도 연례 그 주주총회를 여는데 네. 이제 그것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네요. 이번 주 3월 4일 금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애플 주식을 사면 자기 본인 명의로 이게 등록이 되지 않고 그 매매를 한 국내 증권사의 그 계좌를 통해서 돼 있어서 아마 주총에 초대를 받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금융당국이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그러한 규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가 자기의 주주의 권리, 주총에서 자기 표를 행사하고 뭐 찬성 반대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이번 3월 4일에 주총 안건이 한 너덟 개쯤 됩니다. 그래서 다 무난한 건데 하나가 이제 그 주주들한테 그 미국은 상장 기업들이 그 지난 그 작년에 그 급여에 대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강제성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주주들한테 우리 그 임직원들이 이런 급여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주 반대표가 많으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부담을 느끼죠. 근데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애플의 CEO를 이제 10년 이상 재직한 팀 쿡 네. CEO의 그 1년 급여가 한 1,200원쯤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뭐 7, 8%가 그 애플 주식으로 주는 그 상여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금액도 좀 화제가 됐지만, 근데 이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어, 이- 교수님, 저희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코너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그냥 요 팀쿡의 1,200억 원 보상안이 어떻게 될지 전망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네네. 그 얘기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서 주주들이 그동안 경영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팀 네. 쿡이 10년 동안 재직한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해서 한 90% 이상의 찬성표를 받을 걸로 해서 팀 쿡은 계속 재직을 할 것으로 믿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